야, 기출 마지막 10회분입니다. 41번 보세요. 법률에 관한 것은 틀린 걸 고르시오. 1번은 기해무, 불정무 생각나죠? 예?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뭐해야 되잖아요? 기해무, 불정무. 그래서 조건에서는 기해무, 그 다음에 불정무 이렇게 그래서 기성조건, 해제조건 무효, 불능적 정지조건 무효. 기해무, 불정무 무조건 암기하라 그랬어요. 1번이 답이고요.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처리할 수 있죠. 어떤 해하고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합니다. 공시송달할 수 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매매계약 효력 조건이 아니죠. 무효 취소 틀린 걸 고르시오. 이게 1번이 답이죠. 가등기가 유효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때부터 유효죠. 그래서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이는 새로운 법률행위 보잖아요. 따라서 당사자 특약 없으면 소급표가 없습니다. 1번이 답이죠. 취소권은 추인할 추3법십이라 그랬죠. 추인할 수 있는 3년, 법률행위도 10년, 146조 조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3번과 1번과 연결이 됩니다.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입니다.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에서 갑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판례죠. 무행위 추인은 소멸 후에 됩니다. 무효 원인이. 43번 대리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된다. 표현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이 자기 계약은 무건대리죠. 근데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에 들 수 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이때 여비서 사건이죠. 확정 무효가 된다 그랬죠. 확정 유효금 틀립니다. 아까 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 표시했죠. 대리권 남용이죠. 자, 알았어요. 그러면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 청구할 수, 부동 등기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죠. 신의 바랍니다. 판례.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 승계인이죠.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2번이 틀렸고요. 갑의 추인은 무건대리행위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효과가 갑에게 귀속하고요.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했습니다. 병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갑은 병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32조 조문. 만약 을이 미성년자 책임 안 지죠?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걸 고르시오. 상대방과 통정해서 무효죠. 주택법의 전매기 제한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위반 시는 유효입니다. 2번이 답이죠.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학구여부 기본재산 처분행위 무효죠.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자 체결한 양도계약도 동기가 불법이니까 표시되어 있으니까 무효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대가 돈을 받은 약정 무효죠. 조건부 법률 46번 틀린 걸 고르시오.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도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도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였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전부가 무효입니다. 틀렸죠. 당사자 조건 성취 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의사에 의한다. 조문입니다.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 부담하죠. 나 합격했어. 합격했다는 사실은 와이프가 입증하라 그랬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걸 고르시오.
경매는 적용되지 않죠. 무상, 증여에도 적용되지 않죠. 무행이 전환후 법령에 적용될 수 있죠. 경무대 봉궁 생각나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대리다. 그러면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경무대. 그 다음에 본인은 본궁, 궁박은 본인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무대 봉궁이 매번 나오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궁박은 본인 기준입니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될 여부는 계약 당시 기준입니다. 48번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저당권 설정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가 아닙니다. 49번 갑은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니까 해약금 해지할 수 없죠. 그 후 병이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 적극 가담했으니까 103조 위반 무효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했으니까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 직접은 청구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위 청구해야 되죠.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적극 가담했으니까. 계약금 100 상환해서 해제할 수 없죠.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병명의 등기는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죠. 절대 무효니까. 5번 선의 정의 X부동산을 정으로 매수해 이전 등기 받았습니다. 그러면 절대 무효니까 유효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자, 50번입니다. 착오. 오늘 아까 정리했어요.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틀린 거 취소와 않기로 약정했다. 착오는 의무 규정이라고 그랬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해서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죠. 중요 부초하고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날인했습니다. 이거는 중요부 착오니까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됩니다. 사기를 당했더라. 사기 안 된다 그랬죠. 상대방이 표의자를 알고 이용했어. 표의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 가지고 있죠.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유발된 동기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부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옳은 걸 고르시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은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없다 가지고 있죠. 틀렸습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습니다.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 등기 없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그게 틀렸죠. 전세권의 존속기를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러면 각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지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고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존속기 만약에 지상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지상권은 최단기로 보죠. 최단기로 보니까 30년, 15년, 5년이죠. 이쪽에서는 소멸 통고 제도가 없어요. 소멸 통고 제도가. 근데 전세권이다. 전세권에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 6월 지나면 소멸하는 거죠. 지역권은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임차권 같은 거. 임차권 같은 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해지 통과할 수 있죠. 해지 통과하면 6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이지. 동사는 5일. 그죠? 근데 주택임대차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2년으로 보죠? 예? 상가임대차다. 그러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1년으로 보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이 51번의 4번. 건물 전세권 인지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준용합니다. 틀렸죠?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용익물권 권능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5번이 답이네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틀린 걸 고르시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조문. 점유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이것도 조문. 점유자가 필요비 지출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것은 유익비입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유익비입니다. 3번이 틀렸죠? 점유자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면 또는이죠? 또는 염려가 나왔다면 또는 찾습니다. 이것도 조문이고 3번도 조문입니다. 5번 이것도 조문이죠.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습니다. 소유사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의라면 전손해배상이죠. 그러니까 조문을 제가 계속 읽는 것도 조문을 빠뜨리면 여러분 조문은 굉장히 내기가 쉬워요. 지문이 작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문을 반드시 요약 판례집에서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 판례와 연결되고 기출을 봐야 돼요. 지역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도. 틀렸죠? 이건 판례입니다. 2번도 조문입니다.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됐다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 용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이것도 조문.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 경우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 정도는 다른 소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 토지 공유자 1인은 지역권 소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조문이죠. 점유권. 점유권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소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이것도 조문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소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가령 임대차가 이게 뭐냐면 이거 조문인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이 기간이 지났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집 비워달라라고 해서 명도 소송에서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요 사람이 이 집 가서 그냥 막 집을 끄집어내는 거야. 짐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권에서 방해 배제 청구합니다. 그리고 집 나간 거, 짐 끄집어 내놔라 청구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소유자다. 소유자인데 뭐라고 소유권에 의해서 항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점유자는 소유사로 평원공연 점유항으로 추정되죠. 이것도 조문.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인 때는 계속이 추정된다. 이것도 조문. 점유자가 점유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항으로 추정되죠. 200조. 이것도 조문입니다.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입니다. 물권 변동. 틀린 걸 고르시오.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점유권, 상속 이전한다. 이것도 193조 조문입니다.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습니다. 그럼 원인 없이 말소됐으면 그 소멸하지 않죠. 물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말소 회복해야 되니까 이건 판례입니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했더라도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죠. 이건 판례입니다. 부동산 공유자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대해 맞춰진 원인무효 전부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판례입니다. 보존행위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265조를 근거로 판례입니다. 4번이 틀려 잇따라 가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점유합니다. 그러면 사실상태를 관계를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불법점이다. 그러면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판례. 지상권 틀린 걸 고르시오. 설정 당시에 공작물이 없더라도 유의하게 성립할 수 있죠. 맞습니다. 판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근거 조문입니다. 282조.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구분 지상권입니다. 조문이고요. 4번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로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는 지상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고 상당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문이죠. 즉시가 틀렸습니다. 상당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죠. 조문. 5번 지상권을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격을 제공해 공작물 매수 청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죠. 이것도 조문입니다. 57번 갑은 5분의 3 과반수가 넘죠. 을은 5분의 2입니다. 소수지분권자 X 공유하고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 병 임대는 관리행 이용행위죠. 265조에 관리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지분 후 과반수를 결정해요. 지분 후 과반수, 이용행위에 임대차를 한다, 임대차를 해지한다, 상인법상 갱신거주로 통지다. 이건 다 이용행위니까 지분 후 과반수라는 거예요. 판례. 이건 조문이지만 이건 판례입니다. 그러면 임대니까 관리행위 적법하죠. 을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이용행위죠. 적법하죠.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한 차임을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죠? 병은 갑에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청구해야 되고,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임대에 적법하죠. 갑은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을은 소수지분권자죠. 소수지분권자가 임대에는 부적법하죠.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5분위에 배당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가 틀렸죠. 사용수익은 지분비율로 합니다. 사용수익은 지분비율로 하니까 배타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지분비율로 사용수익 합니다. 이건 조문이죠.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에게 명의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죠. 이건 판례고. 58번 신의칙 사건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철거 등의 약정이 없이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 맞춰주었습니다. 틀린 것. 이건 이제 신의칙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와 있고 건물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 그럼 매매를 하는 순간 요 땅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그지? 근데 건물을 다시 팔았는데 건물은 등기해 줬는데 지상권은 관법은 등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거 소송을 하죠. 철거 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이 매매계약 합의 속에는 건물도 등기해주고 법정지상권도 등기해준다는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 합의에 의해서 을이 관법을 이전해주지 않으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이전하고 가져갈 권리자다. 이 권리자에게 의무자가 신의자,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이 사람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게 땅이 얘한테 팔렸다 하더라도 등기 없이도 관법을 주장할 수 있고요. 이게 매매가 아니고 경매로 취득했다면 법률 규정이니까 이 사람은 등기 없이도 관법을 취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을은 관법을 등기 없이 취득하죠. 맞죠?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갑은 정에게 관법을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갑의 병에 대한 철거 인도 청구는 신의 측상 허용할 수 없고요.
만약 병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건 187조니까 등기 없이도 관법을 취득합니다. 59번 부합. 옳은 걸 고르시오. 지상권자는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으니까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56조.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는 농작물이죠. 무단경작자 소유에게 귀속합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죠?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소유에 식재한 수목. 수목은 농작물이 아니죠.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하죠. 맞죠?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의해 증축한 건물 구조상 이용수 독립성이 없더라도가 틀려서 있어야 임차인 소유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저당권 틀린 걸 고르시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죠. 조문입니다. 틀렸죠. 저당권의 담보한 채권 시효로 완성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권 이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분은 종물에도 위치입니다. 저당분은 제3취득자 부동산 유익비 지출에 있습니다. 경매대학교 우선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267조 조문입니다. 상린관계입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었다. 임으로 제거할 수 있죠.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유지비용 부담하죠.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대한 통행 방해금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철거 의무 부담합니다. 판례입니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 추정합니다. 근데 담을 분할은 청구 못하죠. 조문입니다. 경계선 부분으로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거리 이상을 둬야 되는데 위반했다. 완성 후에는 철거는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죠. 조문이죠. 그 다음 6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그랬죠. 판례죠. 2번입니다. 63번 유치권 소멸서가 아닌 걸 고르죠. 저 포기야. 유치권 포기 소멸하죠. 점유상실 소멸하죠. 목적물 전부 멸실했다면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 소멸하는데 소유자 목적물 양도하더라도 유치권 따라갑니다. 5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갑은 을과 계약에 따라서 을 소유 구분 건물 202호, 202호 전체 수리를 공사는 완료했지만 을이 공사 지급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101호만 점유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은 다 걸립니다. 201호 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갑의 유치권은 그 소유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에서 성립합니다. 판례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65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성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판례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 위인이죠. 판례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하고 도달한 때죠. 조문이죠. 발송을 도달로 바꿔야 됩니다. 청약자, 승낙자 청약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청약의 거절과 동시 새 청약으로 보죠. 534조 조문입니다. 청약자가 위 이간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을 본다라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죠. 판례입니다. 6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동의 없이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죠. 그럴 때 을은 갑에게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을과 병사의 임대 양도 계약은 유효죠.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입니다.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해지하지 않는 한. 만약 병이 배우자, 가구점 사건이죠. 배우자하고 X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 해지할 수 없죠. 만약 을이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벽에 양도했습니다. 그럼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이전되지 않겠죠. 을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자, 67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수익자는 해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죠? 수익의사표시나 수익자는 낙약자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계약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건 542조 조문입니다. 잇따라 가야 됩니다.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 병존적 채무인수. 자, 병존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고, 이행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면 권리가 제3자에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자,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채권자인데 1억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자, 잘 사는 친구가 네가 힘들면 네 채무를 나도 네가 못 갚으면 나도 갚을게 라고 합니다. 이게 병존적입니다. 이 1억이 채무가 있고 이 1억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채권자인 제3자는 권리가 하나 생기는 거야. 병존적, 중첩적으로. 그러나 면책적은 너 빠져라. 내가 갚을게. 그러면 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이행인수는 둘만의 약정이고 이 화살표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면책적이나 이행인수는 제3자이란 계획이 아닙니다.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서 면제하는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68번 매매계약이 수선이 용선이죠.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제, 계약 면제에 미치지 못합니다. 수선 용선이죠. 그럴 때 무조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무조건 선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인 경우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 해제하죠.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이니까 언젠가는 날개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수선 용선이. 그래서 1번 선이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가지고 있죠. 틀렸습니다. 수선이니까 무조건 악의 매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미달 부분은 원시적 불능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행 청구할 수 없죠. 잔존 부분 매수하지 않았다. 해제할 수 있죠. 하자담보 책임 틀린 걸 고르시. 1번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물건 하자로 봅니다. 권리 하자가 아니고 판례.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다 제척 기간이죠. 안날로부터 6월. 하자담보 책임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효.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잖아. 채권이니까 시효가 대상이 됩니다.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에 고지하지 않았어. 이것도 조문입니다. 면채특약을 맺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의 담보책임 무과실책임 후 여기까지 맞아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확대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내가 중고에 가스레인지를 샀는데 그게 집에 갖고 와서 뻥 터졌어. 그러면 옆에 냉장고가 파괴됐어. 그러면 이때는 확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매매계약은 유상이면서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죠. 이번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고 비전형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 민법 조문에 없어요. 비전형계약. 부동산 계약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죠. 그리고 계속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증여는 편무고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죠. 5번 임대차는 짱무 유상 맞죠? 5번이 답입니다.
71번입니다.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판례인데 근데 71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고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하는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Y 토지에 설정된 그 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이행인수란 말이 나오죠. 이 이행인수 둘만의 약정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X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을의 Y 부동산과 맞바꾸다 교환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을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 1억의 피담보 채권이 있다. 그럼 내가 그걸 인수할게 라고 해서 교환하면서 요거를 인수할게 라고 둘이 이행인수를 한 거예요. 이행인수는 둘만의 약정이죠. 예? 그럼 판례가 요 금액에서 요렇게 요 교환계약이니까 일단은 교환계약이니까 이거는 낙성계약이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불효식계약입니다. 불효식계약이니까 첫째 쌍무니까 여기에서 동시행 항변권 나오고 위헌부담 문제를 나옵니다. 유상이니까 담보책임도 갖다 씁니다. 담보책임 씁니다.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1번 교환계약은 후니까 후발적이죠. 가부규칙사유의 X를 멸시됐습니다. 위헌부담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틀렸죠.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을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는 게 판례고 그 이행인수는 둘만의 약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서 요거 소유권 이전해 주면 이행을 다한 것이 되고 이 사람도 이행해 주죠. 그럴 때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을 안 갚으면은 그때 교환을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걸 뺀 부분 소유권 넘겨주면 이행을 다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대금을 안 줬을 때는 우리 매매 대금 안 줬으면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제로 가자는 거예요. 2번이 답이고요.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을 하자대에서 담보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합니다. 갑이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해서 저당권 실행에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자 채무 변제했더라도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건물의 시가를 고지해서 보충금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가보다 높게 고지한 건 사기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니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계약금 포기에 관한 해제했습니다. 해약금 해제죠. 채무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면서 유물계약입니다. 맞습니다.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유약금 성질이 있죠. 계약금을 포기하는 행사할 수 있는 해장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의무규정이니까.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했습니다. 일부만. 그러면 1,000만 원 약정했는데 요물계약이잖아요. 근데 500 지급했어. 그럼 잔액 500은 나중에 지급하라고 약정했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받은 일부 금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어요. 틀렸습니다. 73번 매매 일방 예약에 옳은 걸 고르셔. 매매 일방 예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틀렸고요.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테 효력이 생기죠. 이건 조문입니다. 2번이 답이죠. 완결권이 형성권인데 이 형성권이 이게 10년인데 이게 제척기간이니까 법원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되고. 예약이 성립 후 상대방 예약 완료 행사 전에 목적물이 멸실이 전부 미행불능돼 버렸어. 완결권은 행사할 수 없죠. 예약 완결 당사자 간의 행사를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그러면 10년입니다. 형성권 제척기간이. 5년이 아닙니다. 이행지체로 계약 해지에 틀린 걸 고르시오.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 명시 최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조문이죠.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 일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우리 다 결혼식장의 꽃배달.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여러 사람이다.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죠. 틀렸죠? 조문 547조입니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조문 547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들과 이행을 제공을 하더라도 이행할 수 명백하다. 그러면 해제시 기준입니다. 불능시, 즉 해제시 기준이다. 판례죠?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갑은 자, 이거 조심할 게 상가임대차죠. 상임법에서 이 보증금 액수가 초과하더라도 환산보증이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적용되는 게 그때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적용됩니다. 대항력 초과하더라도 적용되죠.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 그 다음에 3기의 해지 규정. 그래서 개대권3이라고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만약에 지금은 서울 같으면 2018년 1월 26일자는 서울이면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 보니까 17년 2월 10일이니까 그때까지는 6억이라면 어느 기준에 초과했죠? 초과했어요. 상가보호법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영업하고 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초과했으니까 6억은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는 포함한 전체 초과제하는 범위 내에 5년 초과 행사할 수 있다. 갱신 요구권 5년 초과제 범위에 적용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갑과을사 임대기가 6개월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최단기 1년이잖아요. 적용된다면 1년이죠. 근데 을은 지금 뭡니까? 을은 임대인이죠. 그죠? 임대인이니까 최단기는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되니까 을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나가달라 할 수 있죠. 이게 적용된다면 1년은 보장해 줘야 되잖아. 적용 안 되니까 나가라 할 수 있어요. 맞죠?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는 갱신 요구권이 되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임대차 종료한 후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가면 X건물로 소재직 관할 법원에다가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 왜? 적용 안 되니까. 적용된다면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데 적용 안 되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외에는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자, X건물은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보증금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보증금 액수가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거 개대 권삼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적용돼 나머지 적용이 안 됩니다. 반대 해석해야 돼요. 76번입니다.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병소유주택을 병으로부터 2억의 임차에 즉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거주하고 확정일자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에서 무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옳은 것. 샌드위치 사건이죠. 만약에 요게 누구 겁니까? 누구 소유죠? 병소유죠? 병소유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최선순위가 지금 을이죠. 을이 최선순위. 그 다음에 갑이 샌드위치로 이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췄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고 야가 경매 청구해서 무가 경락받았다. 그럴 때 잘 보세요. 누가 경매 청구하던 말소기준 권리는 요 을의 저당권이 최선순위니까 이게 말소 죽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게 소멸하니까 이게 소멸하고 소멸하죠. 그죠? 이 사람은 깨끗한 물건 취득하죠. 그러면 나가라. 그럼 못 나간다. 대항보다죠. 그죠? 양순이 아닙니다.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죠. 1번이 답이고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아닙니다. 나가줘야 돼요.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을보다 갑이 배당받지 않습니다. 을이 먼저죠. 갑이 무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 존속을 주장할 수 없어요. 소멸합니다. 경매 청구하는 순간.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 우선 뱉지 않습니다. 갑이 먼저죠.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갑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사,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 배우자와 명신탁 유효죠. 유효니까 종전 판례로니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번 을은 갑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대내적으로는 갑 거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을 거고. 갑이 엑스토지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런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귀속하니까. 정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했습니다. 그럼 이건 대외관계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직접 정에게 반환 청구해야 되지 갑은 직접이 안 되고 대위에서 청구합니다. 3번이 틀렸죠?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에 적극하다면 무효죠. 병이 을과 매매에 따라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악불문하고. 78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없어요. 선순위 담보권이 없으니까 대항요건과 확정자를 갖춘 임차권은 최선순위가 임차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권은 상소일에 상속될 수 있죠. 맞습니다. 임차는 우선변제권은 대지 환가됨에 미칩니다. 맞죠. 판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죠. 맞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절차 해당 주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양수인이죠. 그러니까 지위가 혼동으로 자기가 소유자가 되어버리네. 선순위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겠죠. 틀렸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아까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이 가압류를 갖고 있다. 가압류를 했다. 그런데 집이 팔렸다. 팔렸으면 요 양수인이 임대인이단 말이에요. 양수인이 임대인이니까 이때는 가압류권자는 갑한테만, 병한테만 청구하는 거야. 79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해서 5분의 4. 재건축이죠? 공용부문으로 변경 4분의 3입니다. 구분 소유 경매 청구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 금지 청구 4분의 3입니다. 다 4분의 3인데 5분의 4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80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주택의 시가 1억 원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또 병이 엑스토지에 대해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즉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 소유에 대해서 엑스토지에 대해서 1,000만 원 부어주고 여기에 가등기를 해놨어. 갑이. 여기서는 가등기 담보권자죠. 그리고 후순위권자가 있어요. 병이 후순위권자예요. 후순위권자. 그럴 때 후순위권자와 담보 가등기권자죠. 그럴 경우 하나씩 봅시다. 첫째, 을의 채무 변제와 갑의 가등기만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돈을 갚아줘야 가등기 말소해 주죠. 이 가등기는 크게 저당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갚아줘야 됩니다. 틀렸죠. 갑이 청산기간 2개월 경과 전에 가등기 본등기라면 무효죠. 이 가등기 본등기를 하려면, 자, 가등기 본등기를 해서 이 1,000만 원을 회복하려면 첫째가 권리 취득에 의해서 귀속 청산을 하든가, 그 귀속 청산을 하려면 첫째 청산금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채무자 등에게. 채무단장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권자에게도 나중에 통지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가
청산 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고 세 번째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등기권자는 경매를 청구하라 그랬죠. 경매 청구해서 경매 청구할 때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봐줍니다. 그때 후순위권자는 이 선순위권자가 요 사람이 요런 통지를 했다면 후순위권자에게 통지하라는 얘기죠. 후순위권자는 그때 청산금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다툴 수는 없지만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2번이 답이고 을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청산금 권리의 양도는 대항할 수 없죠. 조문입니다. 병은 후순위권자죠. 청산기간 지나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12조 2항. 그 다음에 5번 갑은 가등기 실행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엑스토지의 소유권 정의 취득하는데 그때 누가 경매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이니까 소멸합니다. 소멸하죠.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는 조금 좀 평이했습니다. 한 두세 문제는 빼고. 근데 여러분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조금 어렵게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서너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다 정리했습니다. 어떻든 기출문제는 반드시 계속해서 봐야 되고 보는 그 기출문제 지문이 제 요약 판례집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